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성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잘 달리고 있긴 한데 윗꼬리를 조금 다는 듯한 모습도 보여줘요. 코스피가 2130선에서 2120선이 살짝 지금 이탈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740선이 살짝 이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빠지고 있고요.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상황인데 신풍제약이 지금 10% 안팎의 급등이 갑작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도 괜찮고 괜찮은 섹터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환매도 돌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또 대응을 달리 해야 되는 시점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어요.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되는데 노란톡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노란톡에 서울경제TV 그리고 김광만, 오늘 김광만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노란톡에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입장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샘플러스 김광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참여는 처음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부터 또 자주 나오실 텐데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종목을 바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목부터 그냥 갈까요? 바로? 네, 종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 MBT 들어와 있어요. 6,320원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코스맥스 MBT는 지금 매수 단가가 6,320원에 비중은 따로 주시진 않았어요. 비중을 주셔야지 근데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이 됩니다. 네, 일단 현재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땐 큰 무리가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일단 6,320원이면 조금만 상승해도 충분히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를 보셔도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그 가격대는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건강 보조식품 이런 관련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 건강식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이슈를 받아서 이렇게 종목이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자리는 상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차트 그 자체로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린다고 하면 한 9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단기 고점인 한 7,400원 정도 충분히 돌파해서 한 8,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MBT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 32,35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미래컴퍼니는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요. 일단 이 미래컴퍼니는 지금 매수 단가가 지금보다 상당히 좀 높으세요. 32,350원 정도에 한 15% 정도 매수를 하고 계신데요. 일단 이 손절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손절 타이밍을 좀 놓치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한 기간 조정이 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지거든요. 이 차트를 잠깐 보셔도 현재 이 위치에서 역배열 상태가 좀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3만 원 정도에는 좀 강한 저항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비중이 한 15%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세요.
따라서 이 종목은 일단 한 3만 원 정도 오시면 이 비중의 한 반 정도는 조금 일단 정리를 해서. 네,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를 좀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컴퍼니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록뱀 1,730원의 비중 20%.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윗골이 좀 길게 다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초록뱀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730원에 20%인데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오늘 급등할 때 따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예. 좀 판단이 되어져요. 이런 이제 초록뱀이나 오늘 그 중국 관련주, 특히 이제 화장품주, 뭐 이런 엔터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그 중국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뭐 이건 단기 이제 순환 테마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일단 그 급등할 때 따라가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매수 단가가 1,73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내일 정도의 이제 반등이 올 가능성도 있으니 그때 이제 반등이 왔을 때 어느 정도는 일단 물량을 지금 20%에서 한 10% 정도는 좀 줄여주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록뱀 일단은 어느 정도 매수 가격이 오면은 정리를 하자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워로직스 7,700원의 비중 20%. 파워로직스가 현재 가격은 7,060원이에요. 7,700원에 매수하셨으면 한 8% 정도의 지금 낙폭이 생긴 건데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이 일단 보면 2차 전지 관련주예요. 최근에 그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하기도 하였는데 이 종목이 일단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차트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어지럽다고 할까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런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고요. 이 위로 올라갈 때마다 이 차트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저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일단 한 8%에서 10%, 그 정도 손실이 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오면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 보유 중이시니까 일단은 좀 더 이제 끌고 가시고요.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물량을 조금 줄여주셔도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파워로직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삼성전자 59,100원의 비중은 30%. 요 정도 가격대 한 56,000원에서 59,000원, 6만 원 깨지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봐도. 네네. 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지금 보니까 가격대가 지금 현재가 비해서 좀 높긴 한 상태예요. 근데 이런 종목은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제 생각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크론 훈풍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좀 오늘 상승세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이 종목은 이런 과정을 단기적으로 한 61선과 전고점 부근 한 57,000원 정도 단기 박스권을 좀 이어가면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기간 조정이 좀 일어난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지금 매수 단가가 59,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매수 단가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중기적으로 보유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을 또 볼게요. 슈프리마 38,000원에 비중이 2분은 높아요. 절반이나 가지고 계신데 슈프리마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38,000원의 절반이에요. 네, 50%. 네, 일단 비중이 너무 높아요. 예. 사실 지금 상황은 손절 라인을 손절 시기를 좀 놓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중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기에는 조금 좀 아니다. 좀 시간 좀 더 끌고 가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 35,000 정도 이렇게 오시면 지금 매수 단가가 38,000원인데 35,000원 정도에 오면 그때 일단 물량은 어느 정도 일부는 조금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때 아마 그 큰 이슈가 없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위에서 그 매물 출회가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5,000원 정도 60일선 정도 오면 물량 일부는 좀 정리해 주셔라. 그리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입니다. LB세미콘 8,350원의 비중은 30%. 아, 오늘 매수가 위로도 올라간 적이 있는데 오늘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LB세미콘은? LB세미콘 네네. 일단 오늘 그러네요. 오늘 고가가 예. 8,470원 정도니까 오늘 매수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그 급등을 한 이후에 그 급등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편이에요. 조정이 나오는데 중요 생명선인 21선을 좀 이탈한 상황이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략 8,000원 선에서 지금 21선 한 8,600원 그리고 한 9,000원 정도의 단기 박스 그 박스권 그 진행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 단가에서 지금 현재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매수 단가 내일이라도 오면 일단 이 물량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판단이 되어요. 굳이 지금 이런 차트 모양에서 사신다기보다 다른 걸로 그 교체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서 교체 매매를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B세미콘 듣고 오셨습니다. 제노레이 1,200원의 비중은 15%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오늘 고가는 뭐 수수료 제하고도 소폭의 수익이 났던 빨간불까지 좀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비중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든 처음에 종목을 살 때 비중을 많이 실으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일단 비중을 15% 정도는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매수 단가가 보니까 1,200원이에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정도에 사셨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로 접근하게 된다면 그 지금 잠깐 보시면 6월 26일 날 그 음봉 고점 그리고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때 아마 그 매물 저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6일 날 고점 한 11,000원 정도에 사신 분들은 본전 그 생각이 좀 나실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아마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일단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그 26일 날 나왔던 거래량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고 상승을 좀 올려줘야 이 종목이 충분히 매물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 이 종목은 현재 한 21선이나 61선 대략 한 9,6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신다면 좀 더 끌고 가셨다. 한 11,000원 정도 부근에 도달했을 때 그때 매도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노레이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텔콘 RF 제약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 올라가고 있긴 한데 5,700원에 사셨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주시는 분들의 트렌드가 요즘에 이제 장이 좀 답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손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텔콘 RF 제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그 매수하신 단가가 보니까 대략 한 이번 주나 한 저번 주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조금 횡보 상태일 네네. 때 한번 사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봤을 때 비중이 한 10% 정도니까 좀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 한 5,0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끌고 가셨다가 예.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상승했다가 눌림목을 보여주는 조정 구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진행되고 5,000원 정도를 지지하게 되면 단기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 비중도 한 10% 정도니까 좀 더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손절 5천 손절은 좀 지켜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 라인만 지켜주시면서 조금 더 손절에 오지 않는다면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유니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 자주 와요. 4,500원에 비중 30%인데 수익은 많이 나셨어요. 수익은 많이 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가 또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니셈은 단기적으로 4,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니까 수익이 진짜 많이 난 상황이에요. 매수를 정말 잘하셨고요. 일단 비중이 50% 정도니 일부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그 시기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가격대가 많이 저가에 사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61선 대략 한 5,700원 정도만 안 깨진다면 꾸준히 중기적으로 좀 더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61선이나 21선 그 박스권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원만하게 한 5,700원 정도만 지지해 준다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5,700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 일부 지금 비중 50%에서 일부라도 좀 줄여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태광 7,390원에 비중 40%입니다. 지금 매수가 부근이에요. 매수가 부근이고 조금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태광은? 일단 태광이 지금 매수 단가가 7,390원에 비중이 40%예요. 일단 비중을 지금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요번에 사셨는지 아니면 그 4, 5월 달에 조정을 줄 때 사셨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현재 그냥 현재 정도 매수가에 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현재가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면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이 7,390원인데 매수 단가가 7,900원 정도니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추가로 이제 플러스를 났을 때 일단 물량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중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반 정도라도 좀 줄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광은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이자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고요. DB하이텍 29,050원의 비중이 절반입니다. 딱 거긴데요. 그리고 오늘 사실 수익이 적진 않게 한 3% 이상은 났던 구간도 있는 것 같은데 DB하이텍은 뭐 워낙에 좋은 기업으로 잘 많은 분들이 인식이 된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DB하이텍 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일단 이 종목은 뭐 좋은 기업이라도 그 접근하는 그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그 매수 단가예요. 지금 그 매수 단가 현재가가 거의 매수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한 15% 50%인가요? 50%네요. 비중이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그 종목에 있어서 한 50%, 아니 40% 이상 그 매수하신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 좀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비중이 한 50%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종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대로 한 61선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 애매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격대가 현재가예요. 따라서 비중이 한 50%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가 정도에서 일단 그 한 반 정도는 일단 현재가에서 매도를 하시고 이게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한 28,000원, 7,800원 정도에서 그 판 금액으로 다시 매수를 하셔서 물타기를 하시는 게 그런 물타기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전 따라서 일단 이 종목은 반 정도는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DB하이텍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큐리언트 29,000원의 큐리언트는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다고 8732번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낙폭이 조금 있네요. 손실이 어떻게 할까요? 네, 29,200원, 29,000원에 20%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일단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좀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요. 퓨리언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게 차트상 모양을 봤을 때도 지금 완연하게 조정권에 좀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이런 조장이 좀 더 이어지고 좀 그런 시간이 좀 더 이어져서 힘드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61선을 지지를 해야 하는데 살짝 벗어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이 지금 매도하기에는 좀 약간 좀 늦은 감이 좀 있다 말씀드리고요. 비중이 한 20% 정도인데 이 종목이 한 121선 한 23,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끌고 가셨다.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4,400원의 비중은 15%입니다. 일단은 뭐 수익은 많이 나시는 상황이고 삼성중공업보다는 이제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최근에 시장에 뜨거운 감자긴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랐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많이 좀 올랐다가 조정을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6월 초에 5월 말에 상당히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슈는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 이슈가 약간 희석이 되었고요. 현재 지금 6월 초에 급등한 이후에 이 차트를 좀 무시할 수 없는 좀 이유가 있는데 급등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 이격이 좀 벌어지게 되면 이격을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 좀 일어나요. 그런 과정이 지금 있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 21선인데 이 녹색인데 이 선을 이탈하게 되면 올라온 만큼 옆으로든 밑으로든 조정이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구간에 있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매수 단가는 상당히 좀 좋으세요. 4,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44,400원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선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끝나고 재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충분히 매도를 하셔도 되니 현재는 일단 보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자, 이어지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12,800원 비중 40%인데 이 종목은 참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내재 가치로 봤을 때는 가도 한참 가야 된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인지 참 안 가요. 예. 글쎄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최근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섹터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일단 코로나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 디스플레이 쪽이 특히 이제 OLED, LG 디스플레이는 OLED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중장기로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이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인 한 연말쯤에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수 단가가 12,800원에 40%예요. 일단 비중이 한 40% 정도면 적지 않은 비중인데요. 12,800원이면 일단 최근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보여져요. 최근에 한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들어가신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종목은 일단 차트상으로 좀 접근을 말씀드리자면 한 11,0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좀 줄고 있고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선 다시 한번 21선을 디디고 다시 한 13,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3,000원 정도에서 한 14,000원 정도 13,000원 후반 정도 오면 강력한 저항대가 있으므로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 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51,100원의 오늘 가격인데
사실 매수가가 조금 더 낮아요. 다행이고요. 47,800원에 비중은 30%. 근데 수익이 크지가 않아서 좀 불안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딱 5% 안쪽.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이노 와이어리스. 네. 5G 관련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5G 관련주들이 불과 한 많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뭐 연초에는 특히 이제 5G에 대한 투자가 좀 많겠다, 이루어진다 하반기에. 근데 코로나 영향으로 그 투자가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종목들이 5G 관련주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어제인지 그제인지 미국에서 5G 관련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대장주격인 에이스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급상승을 했고요. 예. 그나마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격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흐름은 꾸준히 양호하게 좀 흐르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이 지금 매수 단가가 47,800원이요. 47,800원에 30%네요. 예. 일단 수익권에 좀 있으세요. 수익권에 있으셨고요. 그리고 비중이 한 30% 정도니까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후반부에 갈수록 후반기에 갈수록 이 종목은 뭐 추가적으로 또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이 올 수 있으니까 계속 네네네. 끌고 가 보는 전략을 아직까지 수익 구간이니까 제시를 해주셨고요. 만약에 밀린다면 어느 정도에서? 밀리다면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는 뭐 짧게 잡으신다면 예. 한 48,000원 정도 이탈을 지지를 이제 여부를 보시고 48,000원 이탈을 한다면 기존에 수익이 났던 부분을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매수를 하는 네, 방법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국카본도 들어와 있네요. 9,210원. 비중 40%.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비중이 예전에는 뭐 5%, 10%도 많았는데 3, 40%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중이 크니까 손실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한국카본이 지금 매수 단가가 9,210원인가요? 10원에 40%예요. 근데 이 종목을 봤을 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종목에 이게 물을 타서 이렇게 단가를 낮추신 건지 한 번에 아니면 들어가신지. 한 번에 들어가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든 종목을 들어가실 때는 분할 매수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40% 비중은 상당히 좀 세거든요. 세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다음에는 분할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 매수 단가가 9,2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6월 달 초반에 급하게 따라가셔서 아마 급등할 때 따라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지금은 지금 가격대가 7,500원이니까 매수 시기를 놓치셨어요. 사실 놓치셨고 비중도 좀 커요. 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예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 물량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이 종목이 이격을 좀 좁혀주고요. 이 21선이 생명선인데 이 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올라온 만큼 조정이 나와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올라갈 때마다 아무래도 그 저항이 나올 확률이 좀 커요. 따라서 이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뉴스나 이슈 아니면 강력한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어요. 즉 이 종목은 조정권에 진입을 했고 조정이 이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물량을 좀 줄여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서 손절 라인은 지금 뭐 큰 의미가 없지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한 7,200원 정도로 잡고요. 단기적으로 1차 저항가는 8,000원 정도 잡고요. 그 정도 위에 올라타면 그때는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매도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서 17,800원의 비중 30%. 동서도 조금 손실 구간에 접어든 7001번님이신데 동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일단 동서도 17,800원에 30%네요. 이것도 손절 대응을 전혀 안 하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 처음을 매매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종목을 보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이게 58,000 주면은 거의 뭐 거래량이 좀 말랐다 또는 그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중이 매수 단가도 17,800원 정도면 현재가보다 좀 많이 좀 내려온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 어느 정도 그 하방 경직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15,600원 정도는 이탈을 하지 않고 꾸준히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인 흐름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말씀드린 대로 15,6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일단 끌고 가셨다가 어느 정도 한 17,000원 정도 오면은 17,000원 정도 부근에 일부는 그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17,000 위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그 강력한 저항대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따라서 17,000원 정도의 일부를 손절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일단 현금화 전략을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 추가 하락했을 때 매수하시는 그런 그 물타기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으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가 수준에서는 매도는 하지 마시고 이게 한 17,000원 정도 오시면 일부는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21,450원에 비중은 20%, 오늘 가격은 19,400원입니다. 한국전력이 최근에 한 26,000원 부근까지 한번 쭉 올라갔다가 국제유가가 엄청 떨어지면서 수익성 개선 얘기로 다시금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30% 정도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한국전력도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었죠. 정확히 일단은 이제 차트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종목이 매수 단가가 한 22,1,400원 정도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많이 좀 지치실 거예요. 많이 지치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뭐 급등락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현재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지금 매도를 하신다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진행 상황을 보시고 길게 좀 끌어가시는 게 또 여름철 좀 성수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가격 관련해서 그 정부와 그런 그 회의도 좀 있을 예정이니 일단 좀 더 지켜보시고 24,000 이 종목은 현재가에서 이제 매도 이런 의견은 안 드리고요. 그냥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11,300원에 비중은 15%, 주가는 9,700원대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이 적진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진원생명과학 여기도 코로나19 테마주로 지금 얽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종목도 한 2, 3월 달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 관련, 백신 관련해서 이 진원생명과학도 급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그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지만 이 종목은 크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기존에 좀 속된 말로 좀 때가 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어떤 이슈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매수 단가가 11,300원 정도에 이렇게 매수하셨고 비중이 15%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고점 부근에서 최근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단가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기도 하셨고요. 일단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이 이제부터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게 되면 한 12,000원, 11,000원에서 12,000원 부근 때부터는 물량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매도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원생명과학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3시 26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예상체결 지수 함께 정리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114.46, 1% 정도까지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는데, 물론 1% 상승하는 게 쉽지 않고 1% 상승까지 가기에는 뭐 그렇게 오르는 날이 많지도 않지만 오늘 올랐던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고 윗꼬리가 지금 달리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2133부터 뚝 부러져 내려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이제 하락 전환도 절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뭐 악화됐다 볼만한 측면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지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윗꼬리 다는 종목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또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크림 매수는 여전합니다. 개인이 2천억 원 정도로 파는데 개인의 매도 물량은 당연히 지수가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 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기관 외국인의 쌍크림 매수 그래도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주네요. 좀 다음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었네요. 2%, 3%대로 올라가다가 지금 1, 2%대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 전환. 근데 주가가 좀 77만 7천 원에 7천 원. 럭키세븐이 4개나 들어가네요. 예. 셀트리온이 30만 7천 원, 4천 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26만 9천 원, 1.89%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삼성 SDI도 상승폭 줄어들고 있고요. 카카오 상승폭 줄어들고 삼성물산 하락합니다. 지금 그 다우하고 S&P 500 야간 선물이 하락 전환을 해버렸어요. 나스닥 100 선물도 지금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이걸로 지금 0.3% 하락 정도인데 지수가 이렇게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좀 살펴볼게요. 코스닥도 지금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740을 넘지 못하고 737에서 지금 밑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744부터 731까지 쭉 밀린 뒤에 하락 전환했죠. 그리고 다시 V자 모양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 변동성이 최근 시장은 이 정도는 거의 매일같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네요. 그리고 개인이 매도 전환하네요. 개인이 결국에는 아까 저희 하락 전환했던 시점에 개인이 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개인이 결국에는 이제 상승장에서 매도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이 물량을 좀 받아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CGN 뭐 다 하락하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사태에 진양곤 회장이 손실액 사죄로 책임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이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호재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관련주들 빠집니다. CGN도 빠지고요. 알테오젠만 상승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펄어비스가 급등, 스튜디오 드래곤 급등, CJENM 급등. 지금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과 CJENM의 시총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자회사 모회사 관계인데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총이 커져버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이 드러나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올라갔고요. 면세, 여행뿐만이 아니라 숙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콘텐츠 관련 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2차 전지 5G 관련 종목들은 쉬어갑니다. 네,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윗꼬리를 조금 다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고요. 섹터별로는 흐름을 굉장히 다르게 하는 모습도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순환매도 빠른 것 같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장 마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상당히 그 미국 시장 반등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도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상당히 조금 지수를 받쳐주었는데요. 오늘도 뭐 테마별로 상당히 조금 그 차이가 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예. 특히나 그 한한령 관련해서 그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한 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 바이오전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조정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퐁당퐁당 장세고 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루는 경기 회복 기대감, 오늘은 그날이고요. 어제는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우려. 네네. 이제 뭘 봐야 돼요? 일단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멘털 자체가 예. 국내나 외국이나 코로나 영향으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기존의 펀드멘털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좀 상승한 그 모습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괴리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수는 조정을 좀 보였고요. 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위로 상방으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방을 어느 정도 돌파하려면 경기 회복이 좀 중요하다. 반대로 하방 쪽에서 하방 경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바닥에서는 그 유동성으로 지수가 오히려 하락을 하면 받쳐주는 그런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 상방, 하방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큰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순환매기 빠르기 때문에 개인 분들이 대응을 좀 잘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얼마에 마감이 됐을까요? 0.71%. 동시호가에서도 더 밀려 내려갔네요. 2100선은 회복은 했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2108.33에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상승폭 줄어들었네요. 0.28% 올라가면서 736.77. 환율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막판에 올라갔네요. 1,200원대 회복하면서 1,203원에 정확히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녹십자 MS입니다. 1,500원에 이번에도 비중이 커요. 비중 40%. 조금 이제 수익 구간이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종목이 매수 단가가 한 1,500원 정도예요. 그리고 비중이 말씀하신 대로 한 40% 정도면 좀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녹십자 MS가 최근에 이제 조금 그 상승한 이유는 그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 종목이 좀 부각을 받아서 최근에 최고점을 그 경신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는 오히려 그 21선 지금 말씀드리면 녹색 부근인데요. 한 600원 정도 이 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이 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 조정이 좀 나올 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선이 이탈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요. 현재 비중이 한 40% 되어지므로 이 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 이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맞다. 반대로 이 선을 지지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가 부분에서는 일부는 한 20% 정도를 좀 줄여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줄여달라. 비중을 줄이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안전하게 투자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자, 녹십자 MS에 이어서 대주전자재료 여쭤보셨는데 매수를 할까 말까요가 왔어요. 대주전자재료 오늘은 상승 윗꼬리 좀 길게 달았네요. 대주전자재료. 이 종목이 지금 매수 시기를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굳이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그 얼마나 좀 상승폭을 좀 드실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리스크 요인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매수를 하시길 원하신다면 일단 들어가실 때 손절 라인을 정확히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신다 하시면 21선 한 32,700원 정도 이 선을 정확히 딱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매수하실 때도 한 번에 투여 뭐 40% 정도 이렇게 매수하시는 것보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오늘 한 10% 내일 좀 빠지면 뭐 20%이 정도로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이탈을 하지 않으면 들고 가셔라. 그리고 전고점 돌파 여부를 보시고 전고점 부근에서 상승을 하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일부는 좀 남겨두셨다가 더 가면
그때는 계속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성통상 1,770원에 비중은 40%. 오늘 시가에 사셨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딱 오늘 가격 부근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불매 운동주로 노재팬 관련주로 엮여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신성통상은 그 불매 운동 그리고 이제 애국 테마로 좀 많이 엮였어요. 사실 이 종목이 그 애국 테마로 좀 엮였지만 최근에 그 테마 순환이 상당히 좀 빠릅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급등을 하고 다음 날 그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 이렇게 일단 매수 단가가 11,77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한 며칠 전에 이렇게 매수하셨다 이렇게 보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뭐 앞으로 이제 애국 테마나 그 일본과의 그런 관계는 뭐 지속적으로 아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커요. 뭐 8월, 9월에 계속 그런 이슈가 좀 남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방법도 좀 있긴 하지만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매수 진입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1,700원에서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할 때는 물량 한 2,000원 정도권에서는 일단 한 번은 매도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이렇게 나올 때 재매수 하셔도 되니까 한 2,000 정도 이렇게 다가오면 일단 매도를 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5515번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85,000원에 비중 30% 여쭤보셨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여유 있는 구간이긴 한데 더 내고 싶은 거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매도하고 싶은 것도 하나의 그 심리죠. 방법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매수 단가가 85,000원에 한 30% 정도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85,000원 정도면 뭐 지금 굳이 뭐 매도를 안 하시고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계속 꾸준하게 뭐 관련해서 뉴스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뭐 파이프라인 뭐 이쪽에서도 계속 이제 꾸준히 연구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그 셀트리온에서 그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인체 실험, 인체 그 투여가 곧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매수하신 단가가 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매도하시는 것보다 좀 더 끌고 가셔도 상관없다. 만약 이제 매도를 원하신다면 매도 타점을 잡게 되신다면 단기적으로 한 10만 한 5천 원 정도가 21선인데요. 이 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한번 뭐 매도를 일부를 하셨다가 뭐 재매수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것도 일부를 이제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어지는 종목은 테스나. 61,500원의 비중은 25%입니다. 지금 가격대 또 부근에서 좀 딱 가지고 계신데 테스나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게 보시면 테스나는 일단 반도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게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지만 일단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매수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종목이 그 한 5월 초부터 상당히 좀 많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였어요. 이런 이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테스트 관련주 해서 이렇게 많이 좀 장비주들이 어느 정도 이슈를 받았다가 그 미중 무역이나 뭐 이런 여러 그 이슈로 인해서 그 분쟁 관련해서 뭐 이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좀 빠졌는데요. 이런 그 조정 과정이 아직까지도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조정 구간이 좀 있고요. 지금 굳이 이제 팔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그 좀 중요한 선인 일단은 한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는 좀 더 끌고 가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비중도 한 20% 정도면 추가로 빠졌을 때 약간의 또 물타기도 가능한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나까지 듣고 오셨고요.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32,100원에 비중 10%입니다. 5G 관련주고요. 요 며칠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딱 요 가격에 사셨는데. 네, 일단 이 서진 시스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5G 관련주예요. 예. 5G 관련주고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32,100원 정도죠. 예. 32,100원이고 거의 뭐 지금 가격대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지세요. 비중도 한 10% 정도면 뭐 양호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틀 정도 이렇게 상승하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져요. 특히 이제 이 볼리저 밴드 상단 부근에 그 지지를 받고 십자형 도지가 나오긴 했는데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한 3만 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굳이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린다면 한 3만 원 정도 이탈을 하지 3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좀 더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진 시스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김광만 전문위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